안녕하세요, 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월동에 소재한 아이안과에 왔습니다. 광주의 슈바이처인 안과 전문의인 서정성 원장님을 모시고 안과 질환이나 안과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정성 원장님의 양력이 좀 특이해서 너무 많아서 제가 보고 잠시 읽어드릴게요. 국제한인의사협회 사무총장, 조선대학교 의과대 외래교수, 민주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광역시 시의회 의원, 의원도 하셨네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소장, 광주광역시 남구사회 회장, 아시아 희망나무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너무 경력이 다양하시고 화려하신데요.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아이안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소개할 때 너무 좀 쑥스럽긴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런 이력들이 있어서 좀 생소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의사이지만 정치가 굉장히 우리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정치에 살짝 발을 담궜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안과 진월동에 본점이 있고 또 금오지구에 또 나주에 영산포 이렇게 네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에서 각 분야별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진월 본점에서 현재 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의사회장으로 우리 남구 구민과 광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자리를 편한 자리로 옮겨가지고 안과에 대해서 궁금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안과 하면 라식과 라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신데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입니다. 네, 이게 라식과 라섹의 차이점, 장단점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자면은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도 좀 부족할 판인데요. 잠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눈 앞에 각막이라고 가장 투명한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는 거분 동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라식을 할 때 이 각막이라는 것을 깎아가지고 형태를 변화시켜서 초점 거리를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라식과 라섹의 수술 방법입니다. 굴절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레이저로 절삭을 할 때, 레이저로 깎아낼 때 이 각막을 누운 상태에서 이 플랩 약간의 이 5분의 1 정도의 두께로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젖혀 놓은 후에 레이저를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다시 덮어주게 되는데요. 이게 뚜껑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이 라식. 이 과정 없이 그냥 상피세포를 벗겨내고 바로 레이저를 조사해서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라섹입니다. 그 수술의 방법의 차이인데요. 어차피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것 자체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이 뚜껑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이 라섹은 다시 플랩, 이 뚜껑을 다시 덮어주기 때문에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라식은요? 네. 그리고 라섹은 상피세포를 벗겨내서 레이저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 상피세포가 다시 새살로 차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조금 통증이 있습니다.
그 이제 좀 우리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단점은 뭐 거의 비슷한데 라식에서 이 플랩이라는 이 뚜껑을 만드는 과정이 한 단계 더 있기 때문에 이 라식이 이 뚜껑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식과 라섹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통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뚜껑이 있냐 없냐 뭐 그러면서 이 뚜껑과 관련된 또 이런 합병증들이 이쪽 라식에는 있고 또 라섹에는 없겠죠. 뭐 이런 것들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이거는 환자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선별해서 치료를 하나요? 예, 눈의 시력의 정도, 눈이 얼마나 나쁜가의 그 정도를 저희들 평가를 하면서 라식과 라섹을 이제 권유하게 되는데요. 그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 나는 내일 당장 근무를 해야 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생업을 종사를 해야 된다면 이 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라식은 이제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근데 라섹은 이제 조금 통증도 있고 조금 시간도 좀 걸리고 이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이 라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장비가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비싸긴 했는데요.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건?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눈꺼풀을 기본적으로 들어 올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 눈이 좀 건조해집니다. 눈이 이제 감기는 이 정도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쌍꺼풀을 막 하고 나서는 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라식과 라섹을 수술하고 나면 또 눈에 그 각막에 있는 신경세포를 건드려서 이 눈이 건조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또 건조해진 눈에 또 더 건조해지면은 좀 영향을 더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쌍꺼풀 수술하고 한 1, 2년 후에는 해도 되나요? 아니, 이제 뭐 보통 한두 달 정도면은 근데 바로는 어느 정도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는데요. 이제 이 내 눈이 또 적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 눈의 안구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과 치료도 어떠한 이제 수술이라든가 그런 거라면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거든요. 이제 수술을 하는데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책으로 한 권입니다. 예, 라섹의 부작용이. 근데 이 대부분의 부작용은 우리가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그 불편함보다는 훨씬 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섹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빗번짐입니다. 예, 이 수술을 할 때 이 깎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특히 밤에 이 동공이 커지면서 빛의 양이 들어갈 때 약간의 그 굴절력의 차이가 생기면서 빗번짐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주 뭐 심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라섹이 처음 나올 때 한 1980년대, 90년대 정도에는 그 이 깎는 이 레이저의 이 조사하는 그 레이저가 이 안정성이 좀 덜해서 이 깎고 나서도 여러 가지 빗번짐이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이 많이 요새 레이저도 보완되고 완전 다양하고 네네. 진짜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더 안정성이 레이저 조사 방식이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또 좀 술자의 민감도도 약간 있겠네요, 이게. 네, 그렇죠. 좀 경험이 많으시고 네. 술식의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하면 좀 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네,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하게 되면은 다양한 이 케이스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네, 대처와 또 수술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대처가 빠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서정성 원장님한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인데요. 겨울철에는 눈도 건조해지고 많이 그러는데 네, 사실 겨울철이 되면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이 날씨를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히터를 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내 공간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조한 것이 이제 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눈에는 건조해지면은 굉장히 눈이 염증이 잘 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이 보이는 시력도 약간 침침해지면서 굉장히 눈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좀 너무 높이지 말고 또 이렇게 약간 가습기나 이런 걸 틀면서 좀 이렇게 습도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제 이 춥기 때문에 이 몸이 다
좀 약간 굳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눈도 이 추위에 있다가 다시 따뜻한 데로 오면은 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뭐 인공 눈물이나 또는 외출이 해서 오면은 뭐 겨울철뿐만 아니라 손을 씻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위생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일단 눈을 안 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도 건조할 때 비비게 되면은 이 상처가 금방 생겨가지고 더 이게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요. 눈을 안 만졌으면 좋겠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좀 습도를 유지하면서 눈을 조금 이렇게 촉촉히 그런 환경들, 인공 눈물이나 여러 가지 안약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노안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치아 박사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요.